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승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고1 여름방학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목동에서 이제 특히 시대인재에서 수업한 지는 21년부터 수업을 했고, 목동에 이제 학원 강사로 처음 제가 이제 진로를, 제 직업을 이제 학원 강사를 업으로 삼게 되면서 목동에서는 2017년도부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목동에서 나름 잔뼈가 굵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시대인재 출강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셔서 제가 단과 강사로서 이제 목동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이제 고마운 동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여름방학을 학생들이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2에 올라가서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2 단원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은 흑백이라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단원이 이제 킬러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 다양성에서는 이제 산화원원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 파트가 이제 킬러 단원이 되는데, 보통 학교들에서 산화원원, 그러니까 물화생지 쌤들이 각각 나가서 산화원원은 중간고사,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은 기말고사 때 나오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지구환경 변화,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거든요. 이 엘니냐, 라니냐 파트도 뭐 진명여고라든지 목동고 이런 학교들 이제 기출을 보면은 고3 수능 평가 문제를 가져다가 내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님들 그 통합과학에서 뭐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급이 물화에서 갈렸나요? 아니죠. 오히려 애들이 생지에서 틀려옵니다. 물화는 중요하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추는데 오히려 이제 생지를 틀려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맡았던 양천고 학생 중에서도 이 친구는 올림피아도 준비하고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물화를 엄청 잘합니다. 되게 빨리 풀고 막 이렇게 애들 열심히 풀고 있을 때 혼자 팔짱 끼고 이렇게 막 검토하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때 9등급제거든요. 통합과학 몇 등급 나왔을까요? 1등급 나왔겠죠. 3등급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물화 다 맞아왔는데 그 양천고는 물화생지 따로 나가거든요. 지구과학에서 5문제를 틀렸습니다. 다른 거 다 맞추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지 파트를 소홀히 하면은 그렇게 이제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과 에너지, 여기도 이제 고2 물리학에서 전자기학 파트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제들을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파트들이 중요하다 설명을 넣었고요. 실제 내신 기출을 보면은 뭐 중화 반응 산화원원 당연히 고3 평가원 문제들을 따다가 이렇게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동고 진명여고 기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전자기학 파트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특히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거의 고3 평가원 문제들을 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이제 특별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파트들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고3 때 수능도 이제 통합과학을 보게 되니까, 그래야지 지금 잘 해놔야지 나중에 편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이 소중한 시간에 고2 때, 아니 2학기 이제 기말고사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시작해도 될까요? 하면 이미 늦습니다. 저기 앞에 제 설명에 여기 이제 제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번호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종종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오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는 뭐 중학교 때 좀 선행을 했는데 2학기 들어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당연히 늦죠. 그쵸?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다 A를 받았고 과학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중학교 때 A 받은 걸로는 이 학생이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과학 A 30-40%가 A를 받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아이가 진짜 과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사야 돼요? 20만 원일 때 사야 돼요? 당연히 5만 원일 때 사야죠. 근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짤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5만 원일 땐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다가 20만 원 되니까 사려고 한다. 예. 남들 다 시작할 때 2학기
들어가가지고 내신 대비 시작할 때 시작하면 이미 늦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해야지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 과학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학생도 내신 대비 수업 너무 쉽다. 자기는 뭐 중학교 때 뭐 선행도 어느 정도 땡겼고 그래서 너무 쉽다. 그 학생 1등급 못 나왔어요. 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다시 보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해서 학생들 이제 끌고 나가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이제 최선의 컨텐츠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목동 와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진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미안한데 수준 미달의 학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 교재가 없다던가 또는 그냥 공책 던져주고 거기다 개념을 쓰라던가 이런 학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이제 당연히 자체 교재도 갖고 있고 강사의 노하우가 담긴 자체 교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컨텐츠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 제가 2017년도에 목동에 처음 왔을 때 2017년도는 얼마 안 됐잖아요. 나름 이렇게 뭐 IT도 발달하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학원에서 자체 교재 만드는 걸 이제 제가 작업실에서 만든 걸 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완자를 오려 붙여가지고 완자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풀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컬러 인쇄해가지고 우리 자체 교재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수준의 학원들. 요번에 이제 1학기 때도 강서구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어디서 듣다가 제 수업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자체 교재가 없다고 합니다. 와, 이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밤새서 막 교재 만들고 최고의 이제 노력을 기울인 이제 자료로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이거 제가 직접 다 만든 교재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보여드리면 이거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감탄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군대 행정병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좋냐? 이게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N수생들이 이제 저한테 DM을 보내온 건데, 와, N수생이면 어머님, 이 친구들 특별히 막 시대인재 막 이런 데서 이제 다 재수를 하고 N수를 한 친구들인데 엄청난 컨텐츠를 많이 접했겠죠. 근데 수능 시험장 때 제 교재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고2 때 배웠던 제 교재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목동고 학생인데 이 친구도 생명학 1등급 나왔는데 비유전 파트는 제 내신 대비 교재로 이걸로 이제 데뷔를 했다. 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제 교재로 N수생한테까지 인정을 받는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이런 이제 노하우가 담긴 자료 해석 연습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서부터 교재를 만드는데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문제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완전 신세계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멘트 몇 개만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냥 뭐 일러스트니 뭐니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전 신세계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AI 시대 때 자체 교재도 없이 그냥 뭐 애들한테 막 펜으로 적어라. 뭐 이제 나는 옛날에 가르치던 대로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변화된 경향성에 맞춰서 저도 교재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자랑인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동네, 옛날에 수업했던 동네들 반포, 대치, 목동 이런 데서 기출문제들을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교쌤들 통해서 다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5천 문항이라고 되는데 사실 더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조교쌤들이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내신 비책이라고 이걸 이제 내신 기출 문제 모음집을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강당 문제가 뭐 한 150문제, 200문제 정도 담겨 있어요. 역학 같은 경우에는 한 250문제 정도 들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게 중간 때, 기말 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6, 7강 정도 들어 있는데 내신 기출 문제, 어디서 구하기 힘든 내신 기출 문제가 한 1,500,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제 최고의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주 주간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기본, 심화, 그리고 수능 평가원까지 이렇게 세 세트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요새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학원 강사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는 해가 없었습니다. 요새 이제 숙제 해오면 다행. 밥만 퍼라도 다행.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다른 동네 가서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애들이 숙제를 많이 못 해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서부터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거 3개 중에서 하나만 해와도 A 준다. 하나만 해와도. 네. 그래 A 주니까 제발 저거라도 풀어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교권 학생들은 다 프로입니다. 네, 다 프로입니다. 그래서 줄 문제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하면은 계속 다 뽑아줄 수 있고요. 무슨 닷컴 문제들도 제가 다 다운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문제는 차고 넘쳐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다 못 푸는 게 전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짬밥이 있기 때문에 한 15년 강사 짬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출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관지 형태로 문제가 나가면 이걸 이제 조교쌤이 꼼꼼하게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 이거 이제 학생들이 베껴오면은 딱 이렇게 티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베껴왔는지 안 베껴왔는지 이제 검사를 해서 특이사항에 적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교쌤들이 과제를 잘해왔으면은 이렇게 그걸 좀 못해왔으면은 응원의 멘트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최고의 조교진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클리닉 조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분은 그 서울대 의예과고 이 두 명은 제 제자 출신이고요. 네, 이 두 명은 제 제자 출신이고 여기 이주엽 조교생 같은 경우에는 강서고 졸업해서 서울대 의예과 진학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이 아무렇게나 막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교들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당연히 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같은 경우에는 PPT를 활용해서 빠르게 이렇게 수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지 테스트를 본 다음에 매주 어머님한테 이렇게 성적표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성적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클리닉은 언제 진행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쪽지 테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디션 대항이 아니어서 이제 학생들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이제 진심을 담아서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어머님들 좀 이따 궁금하시면은 요거 이제 QR코드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가시면 제 클리닉 이제 예약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월화쯤에 이제 언제 클리닉이 열리는지 학생들 단톡방에 공지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거 보고 내가 되는 시간 맞춰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하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학생들한테 링크 사이트만 올려놔도 학생들이 알아서 잘했는데 요새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클리닉 대상이면은 다 개인톡을 합니다. 뭐야 클리닉 신청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을 하는데 제가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교쌤이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조교쌤이 클리닉 하면은 물론 이제 서울대 의예과 최고의 조교진과 이제 수업 클리닉을 하지만 어머님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클리닉 조교쌤이 제대로 가르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클리닉 진행한 바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를 질문을 했고 뭐를 자기가 개념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도 이제 클리닉을 진행한 친구가 있는데 클리닉을 아직 이제 시험까지 한 달 정도 남아서 클리닉을 좀 듬성듬성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은 1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열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1대1 시간이 일단 30분이고 뒤에 문제 푸는 시간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봐줘라. 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봐줘라. 왜냐면 제가 그 조교쌤의 시간을 제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저 시급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들 어디 가서 서울대 의예과 과외하기 힘들죠. 근데 제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생의 의지만 있고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한테 어떻게 보면 과외를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인상에 남았던 친구 중에 이화여고 이제 다녔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쪽지 테스트 보면은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그래서 클리닉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클리닉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신청해가지고 뭐라도 배우려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왜냐면 서울대 의예과 선배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전유민 그 조교 친구가 이화여대 졸업했거든요. 선배한테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생명과학 전교 1등까지 딱 찍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스템 잘 활용해줬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제가 이렇게 직접 손풀을 해줍니다. 강사 손풀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손풀을 하는데 힘에 붙일 때는 서울대 의예과 조교쌤들한테 손풀을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이제 당연히 페이를 주고 손풀이를 해가지고 학생들 단톡방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수업 푸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이제 생명과학을 들었던 친구인데 1학기 때는 9등급제에서 1학기 때는 3등급을 받았는데
2학기 때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전교 3등을 찍고 생명과학 1등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이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9등급제에서 3등급이면은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하는 친구인데 전교권까지 확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통합과학 연합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관악고 통합과학 듣는 친구인데 어머님 관악고 물리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 아시나요? 목동에서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악고는 거의 고3 수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이 목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학교도 기타로 가는데 관악고에서 이제 전교 1등 했습니다. 이거 동석차수 없죠? 단독 전교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광역여고 다녔던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명덕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명덕여고 요번에 다 맞았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료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을 드리겠고요. 어머님들 그 막 이상한 그 누더기 같은 컨텐츠로 수업하는 대로 학생들 제발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통합과학 수능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최고의 컨텐츠로 수업을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내신 비책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다 못 풀거든요. 거기 이제 1년만 받으면 거기 통합과학 문제가 한 6천 문제쯤 들어있는 거잖아요. 6천, 8천 문제. 당연히 못 풀죠. 물론 다 푸는 친구도 종종 있지만. 그럼 이거를 버리지 말고 라면 받침으로 쓰지 말고 쟁여놨다가 고3 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고3 때 이제 통합과학 수능을 볼 거니까. 그럼 수능 때 이제 풀 문제가 부족하다. 왜냐면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첫 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수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 정해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막 어디 탕원 보내지 마시고 예,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7월 18일에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 통합과학 2 주요 단원 특강반 연합반 그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원원 기초 그리고 산하원원 고난도 문제풀이 방법 이제 제 문제 푸는 스킬 담긴 고난 문제 푸는 방법이랑 산과염기 중화반응 기초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팀 수업을 하고 있는 배정기 쌤께서 물질 파트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5주 동안에 이제 내신 그 주요 단원 특강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제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선택해 줬다면 정말 이 학생을 저의 이제 숙명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저의 십자가로 여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학생을 가르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특강반 수업은 요걸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시간이 조금 실장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네. 자, 고2 선택 과목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저는 생명과학 강사니까 생명과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이 옛날에 생원생투가 이렇게 세 과목으로 찢어졌어요. 생명과학, 세포학,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단원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게 다름 아니라 옛날에 120 정도 내용을 배웠다면은 이 단원을 다 찢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70, 70, 80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놨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옛날엔 120 정도 내용 배우는 게 80으로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거 뭐 쉽겠구나.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고2 학부모님 여기 계시다면 이미 겪어서 아실 거예요. 옛날엔 1년 동안 배우던 거를 지금은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죠. 학생들 학업 부담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때 3단원 하나만 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막전이 뭐 그쪽 빼고 3단원만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1학기 기말고사 때 거의 한 이 정도 나갑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 예, 그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이 이렇게 재구성이 돼가지고 생명과학, 세포화, 물질대사,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 단원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관련 과목, 대입 권장 과목 지정 현황인데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떤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가,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서 권장 과목 지정 현황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좀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 오셔서 잘 말씀해 주겠지만 진로 적합성과 진로 선택 과목식 진짜 위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에서 생명과학을 권장하고 있고 이런 과목을 이제 3개 중에 자율 선택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자율 선택이 진짜 자율일까요? 네, 자율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다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오빠 나 정말 화났어. 오늘 연락하지 마.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락해야죠. 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자율이지
그냥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 쪽 학과를 진학한다면 이런 과목들을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28학년도 어떻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는데 생명과학 권장 학부들은 이렇게 됐는데 의외로 연세대의 많은 공대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자율 선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 도시 이런 데는 당연히 공대니까 당연히 물리학, 뭐 화학을 지정할 줄 알았는데 이런 과들이 자율 선택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나는 인공지능 대학을 가고 싶어, 특히 연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근데 물리를 조금 못하네. 그런 경우에는 물리를 굳이 선택 안 해도 이제 인공지능 대학, 융합대학 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물론 생기부를 좀 잘 짜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에서 주요 대학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공 적합성 그리고 위계를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제시를 해놨는지 검색을 하셔가지고 또는 이제 이런 시대인재 훌륭한 이제 컨설팅 쌤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듣고 이제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의 선택 과목 그럼 선행은 필수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된다고요? 5만 원일 때 사야 됩니다. 예,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겨울 특강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뭐 내신 대비 때 가가지고 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생명과학 몇 년을 가르쳐도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생명과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특별히 생명과학에서 유전다운 나오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다 미쳐합니다. 쌤, 이게 맞아요? 이게 생명과학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수능 평가원에서 나왔고 지금 이제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게 되니까 좀 경각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선택자가 한 12만 명 됐는데 만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만점자 34명이거든요. 그 12만 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만점자가 3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 좀 약간 아슬아슬하게 1등급 나오거나 그런 실력만 갖추고 싶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최고의 이제 실력을 갖춰서 무조건 1등, 정규 1등, 1등급 찍겠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애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 정도까지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는 거지. 너무 어려워. 난 이 정도만 할래. 그러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라고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지. 나는 이 정도만 할래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일단 통합과학 선행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그래도 생명은 좀 뭐 쉬우니까 생명은 뭐 내신 대비 가서 해도 되지 않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선배들이 1년 동안 겪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 때 이제 소중한 시간 때 학생들 진로에 맞춰서 이제 특강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이제 고2, 고3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